네, 어제 서울에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나는데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입니다. 3년 연속 6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일상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 서울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기온이 어느 정도로 높았던 건가요? 강원 상당 지역으로는 20도 아래의 밤 기온을 보였지만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지역의 전국이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보통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인데요. 오후 6시 1분부터,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보통 25도의 기온이면은 사람들이 활동하기도 힘든 기온이고요. 더불어서는 숙면을 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기온이 됩니다. 서울의 밤 동안의 최저 기온이 25.1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인데 이게 며칠이나 당겨진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일 정도 빠른 거고요. 네. 관측일에 가장 빠른 열대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2022년에 6월 26일 날 열대야가 나타난 것이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가장 빠른 열대야였는데요. 이렇게 지난해보다도 일찍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가장 빠른 열대야로 이제 기록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의 밤 기온은 한 20도 안팎 수준이어서 보통은 낮에는 덥더라도 밤이 되면 좀 시원해진다라고 느껴졌을 텐데 아마 체감하는 그 기온 자체가 밤에 많이 더우셨을 겁니다. 네, 올해는 6월 더위가 특히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기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여름뿐만이 아니라 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틀어서 어느 계절을 망라하지 않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임은 확실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름이라고 하면 6월과 7월과 8월의 기온을 말을 하죠. 그 중에서도 7월과 8월의 과거에 비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상승폭보다 6월 달의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맛비처럼 체계적인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낮 동안에 쌓인 열기가 갑작스럽게 대기 불안정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소나기 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마치 동남아 지역의 날씨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수증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찾아오는 더위는 그래도 과거에는 좀 뜨겁기만 한 더위였는데 어설프게 대기 불안정으로 올려놓은 수증기와 또 계속해서 바다 혹은 중국 내륙 쪽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덥더라도 8월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푹푹 치는 폭염과 같은 그런 더위가 이제 6월에도 나타나는 과거와는 달라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울은 밤사이까지 더웠고 지금은 또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내리고 나면 열기가 좀 식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제 기온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국이 20도에서 한 24도 분포로 열대 앞서 말씀드렸던 25도를 넘는 그런 기온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이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밤 동안에도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경우에는 열대야에 준하는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낮 동안에 떠 있는 구름과 밤 동안에 떠 있는 구름의 역할은 굉장히 다른데요. 낮에 떠 있는 구름은 햇볕을 가려주는 일명 이제 양산 구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밤 동안에는 비는 내리지는 않는데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경우에는 밤 동안에는 낮 동안에 받았던 그런 태양 에너지를 지구 스스로가 우주로 방출을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작용을 하는데 밤에 구름이 끼게 되면은 지구 밖으로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차단하는 이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밤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 인해서 더위를 식혀주는 효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밤에 어설프게 끼어져 있는 그런 구름으로 인해서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습도까지 지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25도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열대야에 준하는 그런 이제 더운 그 밤 날씨가 이제 장마
시작과 함께 이제 7월부터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올해 장마도 비가 많이 내릴 전망인가요? 물론 이제 장마의 양상은 매년 다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통 통상 32일 정도 이어져야 되는 장마가 더위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야 되는 8월 중순까지도 이어지는 45일간의 긴 장마가 이어졌고요. 그 이듬해에는 장마의 기간이 또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년 나타나는 장마는 비단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의 기시고 온난화의 상황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나 라니냐의 전환 시점이나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장마의 기간은 얼마나 길고 예년과 다르게 어떻게 나타납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기후의 변화의 패턴으로 봤을 때 한 번 비가 내릴 때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붓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32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한 17일 정도, 그래도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에 비가 나눠져서 내려지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번 내렸을 때 많은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형태. 통상 장마 기간 동안에는 한 350mm 안팎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첫날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지금도 올해까지 200mm가 넘는 강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한 번 비가 내릴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폭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남부지방은 많은 비와 함께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이 중부와 수도권 지역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은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이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통상적으로는 6월 19일 정도 제주도를 시작으로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특징을 봤을 때 남부지방은 6월 23일 정도, 그리고 중부지방은 6월 25일 정도 시작이 됐던 게 과거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을 평균한 장마의 통상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도 비가 오는데 이거는 장마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는 내리는 비에 대한 이름을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지금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이제 상층으로 지나는 유명, 그러니까 다른 장맛비 구름의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장맛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에 대립하는 과정 안에서 그 경계면에서 만들어진 정체 전선에서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비 같은 경우는 중부는 장맛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교적 정체 전선의 북상을 맞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까지는 남하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작되는 장마의 기간보다는 중부지방이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까지 다음 주 후반까지도 지금 현재까지 예보로서는 정체 전선이 북상하지 못할 그런 기상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중부지방은 장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장마도 그렇고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인데 서울이 40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충분합니다. 2018년이 어떻게 보면 1994년과 준하는 그런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해였는데요. 좀 공교롭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8년의 기록적인 그런 날씨를 보였던 기압 배치라든지 날씨의 전반적인 그 기후 패턴의 상황이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넓은 태평양의 동쪽의 바다가 뜨거웠다가 이제는 그 바다가 식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온이 높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6월부터 좀 푹푹 찌는 폭염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6월은 습도가 굉장히 높지 않은 상태에서 체감하는 더위로 올려놓은 이제 폭염의 상태였지만 이제 장마가 결국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는 더위. 사실 다음 주에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30도로 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덜 덥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한반도는 습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온은 30도가 넘지 않더라도 내 몸이 느끼는 더위는 30도를 충분히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위가 7월에 이어지고 8월에는 본격적으로 비도 오지 않으면서 습도와 함께 더위가 나타나는 그런 더위면은 40도를 충분히 넘길 수도 있고요.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대야와 장마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